눈보라, 전쟁, 기아가 만연한 엘라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왕을 위해 싸우던 어느 용병대의 대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뇌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오늘도 누군가의 가정과 생명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생각에 잠겨 하염없이 먼 풍경만 바라보고 있는 대장에게 한 건축물이 보였고, 용병 대원인 헤이즈는 그것이 드래곤 마스터가 종말이 다가올 때 위험을 알리라고 만든 봉화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대장에게 다가와 하프를 500매수에 판매했고, 세상에 질릴 대로 질린 대장은 하프를 구매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줄 몰랐다는 헤이즈의 말에 대장은 음료 시인이 꿈이었다는 말로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헤이즈에게 대장은 용병대 너 가재라며 떠나버렸고, 헤이즈는 또 대장이 농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프 하나 든 채 정말 떠났습니다. 대장, 어디 가십니까? 대장! 대장! 5년 후 엘라스의 설원 어딘가 생명의 초월자인 알리샤가 가시곰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대비해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찾던 알리샤는 가시곰에게 안일하게 다가가다 가시곰을 화나게 만들었고, 알리샤가 공격받으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하프 연주로 인해 성난 가시곰이 진정하게 됐습니다. 하프를 연주한 사람은 용병을 관두고 떠돌아다니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알리샤에게 가시곰이 흉폭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당신은 누구냐는 알리샤의 질문에 지나가던 음유시인이라 답했습니다. 얇은 드레스 차림의 알리샤가 추위에 재채기를 한 순간 하프의 현이 끊어졌고, 다시 화가 난 가시곰을 대장이 하프로 때려 격퇴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찾은 가시곰을 눈앞에서 잃은 알리샤는 대장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추위에 입술이 파란 그녀가 걱정된 대장은 대신 다른 녀석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던 헤이즈는 대장에게 사냥을 해오랬더니 헌팅을 해왔다고 그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을 계속 이어가기엔 알리샤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위해 대장은 장작을 구해 불을 피워줬습니다. 마침 또 다른 용병 대원인 마일러가 돌아왔고, 돌발 상황이라 하프를 부쉈다는 대장에게 그런 때 쓰라고 검이 있는 것이라며 잔소리했습니다. 마일러의 잔소리에 못 이긴 대장은 송진을 구해와 하프를 고쳤고, 헤이즈가 잡아온 눈토끼로 알리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대장이 하프 연주에 심취해 있을 때에 알리샤는 헤이즈와 마일러에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아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찾으러 왔다고 알렸지만 그들은 알리샤를 정신 나간 여자 취급했습니다. 이를 듣고 발끈한 알리샤는 어차피 종말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데, 이를 수긍한 마일러에게 검은 마법사라는 자가 거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은 마법사로 인한 전쟁에 대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사자왕의 성에서 식량을 구입하겠다는 대장의 말에 알리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졌고, 결국 다음날 두 사람은 함께 가시곰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대장은 알리샤에게 새끼 가시곰 한 마리를 안겨주지만 그녀는 가시곰이 너무 어려서 방주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툴툴거렸습니다. 이를 뒤로한 채 대장은 사자왕의 성을 보기 위해 고지대로 올라서는데, 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음을 직감하며 절망했습니다. 용병 대원들과 알리샤는 사자왕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대장은 성이 공격당했지만 공격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문을 품었고, 헤이즈도 평소와 다른 성을 보고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리샤는 안에 들어가 볼 생각이라면 그만두라며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음유 시인은 데뷔하기 위해 노랫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변명했고, 이에 알리샤는 인간들은 바보들이라며 혼자 떠났습니다. 알리샤가 걱정된 헤이즈가 그녀를 따라갔고, 마일러와 대장은 하프가 아닌 검을 준비하여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 내부에서 생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구하기엔 늦은 상태였고, 죽어가던 병사에게서 사자왕과 사악한 무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장은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하다 직감했지만 마일러가 탐지 마법으로 잡아낸 2명의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내성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반레온과 힐라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엿듣던 대장은 에렙으로 진격한다느니 말살이라느니 하는 그들의 말에 당황했고, 그 순간 그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반레온은 낯이 익은 얼굴이라며 대장을 알아보았고 대장은 오래전 당신과 검을 마주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을 마주하게 된 두 사람.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던 대장은 자신이 엘라스의 모든 나라를 쓸어버렸다는 반레온의 말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대장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패배했고 쓰러진 채 반레온을 비난하자 오히려 그대도 과부와 고아를 만드는 데 소질이 있지 않냐며 돌려받았습니다. 이를 반박하지 못한 대장은 기억해두겠다며 이름을 묻는 반레온에게 남기고 싶은 이름은 아니라며 빨리 끝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레온이 대장을 치려던 그 순간 알리샤가 나타나 이자에게 받아낼 게 있다며 대장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악몽을 꾸던 대장은 피난 행렬에 합류하러 가던 수레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알리샤가 보이지 않자 대장은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걱정이냐 툴툴거리며 대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대장에게 알리샤는 네가 잡아준 가지곰은 너무 작아 방주에 못 데려가니 약속한 걸 받아내려는 것뿐이라며 우겼습니다. 그때 몬스터 무리들이 피난 행렬을 습격했습니다. 습격한 몬스터들을 해치우던 대장은 이대로면 엘라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몰살될 것을 직감했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냐? 알린다면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알리샤의 말에 대장은 반쯤 자포자기한 채 누군가는 막아주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호탄을 쏴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드래곤 마스터의 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대장 일행은 드래곤 마스터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외관에 의심하던 대장에게 마일런은 봉화탑이 작동하면 전 메이플 월드가 볼 수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일런은 원래 마법사가 5명은 모여야 발동시킬 수 있는 물건이며 혼자서라면 밤낮으로 매달려도 보름 정도일 것이라 말하고 준비를 시작하면 강력한 마력이 모여들 테니 적들이 눈치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제법 많은 자들이 대장과 함께 싸우기 위해 드래곤 마스터의 탑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라도 지위를 받을 윗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족과 돌아갈 곳까지 없다며 어차피 피난을 가든 어쩌든 다 죽는 것이니 뜯어 말려도 해야 될 판이라 말하고는 대장을 믿으니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장이 병사들과 대화할 동안 알리샤는 방주로 보낼 동물들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찬데 알리샤가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지 걱정하는 대장을 보고 헤이즈는 황당해하지만 그녀가 방주를 만드는 데에 힘을 모두 써버려서 당분간은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수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알리샤를 신경 쓰는 대장에게 그녀가 있는 곳에 다녀올 것을 권한 헤이즈는 가는 김에 식량 확보 중인 병사들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식량을 모았고 그들은 대장에게 감사와 위로를 표하며 알리샤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대장은 최근 눈이 많이 쌓여 눈사태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병사의 경고를 생각하며 알리샤에게로 향했습니다. 알리샤는 컬리카우를 포획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컬리카우는 식충 슬라임의 진액을 좋아하니 식충 슬라임을 잔뜩 터뜨려서 냄새로 유인하겠다 제안하지만 알리샤는 그걸 위해서 죄 없는 식충 슬라임을 죽인다니 이래서 인간들은 안 된다고 한소리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식충 슬라임은 큰 짐승들에게 먹혀 씨앗을 퍼뜨리니 내가 번식을 도와주는 셈이라 말하며 알리샤를 쩔쩔매게 만들었고 인간들은 엇나가고 방황한 아이들이지만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정착할 것이라 말하며 알리샤가 인간들을 보듬어 안아줄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후 대장 일행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측 성벽에는 균열이 생겼지만 최대한 보수를 진행하며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적들이 잠깐 물러났고 그제서야 대장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며칠 내내 봉화탑을 준비해 수척해진 마일런은 봉화탑이 내일 자정 무렵에는 작동할 것이라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별동대로 활동하던 헤이즈도 돌아왔습니다. 헤이즈는 병사 7을 잃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적의 본대가 내일이면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고 이에 대장은 헤이즈에게 들어가서 쉬라고 격려하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봉화탑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던 대장에게 알리샤가 찾아왔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던 알리샤는 방주에 한 자리를 남겨뒀다고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미안하다며 거절했고 알리샤는 인간들은 바보라며 욕했습니다. 잠시 후 알리샤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돌아올 테니 죽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 하는 그 순간 대장이 그녀를 불러세웠고 남은 힘으로 우리를 인간을 도와줄 수 없냐는 부탁을 하려 했지만 역시 무리한 부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하프를 그녀에게 주며 아무나 상관없으니 밖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음유 시인의 꿈은 이제 접은 것이냐는 알리샤의 질문에 대장은 좋은 곡을 완성했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이라며 장난쳤습니다. 알리샤가 그럼 한번 들려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망설이던 대장은 딱 한 번만이라 말하고는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힐라가 사령술로 전사한 병사를 일으켜 동쪽 관문의 약점을 알아내었고 몬스터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어 성문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봉화탑 코앞의 다리까지 후퇴한 대장과 병사들은 이렇게 된 이상 다리를 폭파하여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했으나 폭탄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장은 황급히 탑 내부로 달려가 마일러를 찾았습니다. 대장은 작전이 실패했다며 산맥을 넘어 후퇴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일러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봉화탑이 작동한다며 알리샤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서 나 초월자 알리샤가 말하노라. 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자책은 그만둬 대장. 알리샤가 떠나기 전 마일러에게 남은 힘을 모두 나누어 주었고 앞으로 1시간이면 봉화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군요. 발파조가 당했다 해도 화약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직접 발파할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이 말을 마친 후 헤이즈는 직접 폭약을 터뜨리기 위해 떠났고 그를 말리지 못한 대장은 어떠한 후회도 남기지 말고 싸우라는 마일러의 말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겠다 약속했습니다. 헤이즈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산 중턱에서 엄청난 눈사태가 몰려왔습니다. 놀란 힐라는 경악하며 병력을 물리라 하지만 발레오는 끝내 병력을 물리지 않고 돌격시켰습니다. 결국 전장을 덮친 눈사태에 대장은 적들과 함께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일어나 봉화 작동까지 남은 반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해 전우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름은 류드. 수고했다, 류드. 류드는 한쪽 무릎을 꿇고 검에 의지한 채 그 모습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류드에게 알리샤와 성체로 자라난 가시곰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신은 여전히 한쪽 몸을 검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알리샤는 류드에게 결전의 날에 헤이즈가 횃불을 든 채 직접 폭약 속으로 뛰어든 것, 마일러가 생명력을 모두 소모하여 봉화를 발동시킨 것, 그리고 류드 일행이 목숨을 걸고 작동시킨 봉화로 인해 영웅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검은 마법사를 봉인시켰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잘해줬어, 류드.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야.